단 하루에 5억 원, 1년이면 무려 1,8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생돈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공중으로 흔적도 없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6조 원이라는 거대 자본을 투입했던 카타르의 LNG 프로젝트가 설계 결함이라는 암초를 만나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중국 조선소가 한국을 이미 추월했다고 믿었지만 실제 시장의 데이터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싼값에 현혹되어 중국산 배를 선택했던 글로벌 선주들은 처참한 품질 결함 앞에 피눈물을 흘리며 수천억 원의 위약금을 감수하고 다시 한국으로 도망치듯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의 나라 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국민연금 수익률과 조선주 주가 그리고 가스 요금의 향방까지 결정짓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세계 최고의 자본력을 가진 카타르는 도대체 왜 중국을 버리고 한국에 다시 매달리게 된 것인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조선업계를 지배해온 해묵은 논리는 얼마나 싼 가격에 배를 건조할 수 있느냐는 성화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운영 효율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배를 살 때 지불하는 초기 비용보다 20년 이상 배를 운항하며 들어가는 유지비와 연료비가 수익성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로 급격히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산 LNG선이 마주한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화물창의 보온재 결함으로 인해 액화가스가 기화되어 날아가는 자연 기화율, 즉 가스 누출 이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억 원어치의 귀한 가스가 허공으로 의미 없이 사라지는 광경을 지켜보며 선주들은 싼 게 비지떡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거친 바다 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스 누출은 단순히 연료의 손실을 넘어 선박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비용은 당초 예상했던 저가수주의 이점을 모두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결국 저렴한 성에 매료되었던 선주들은 배를 타면 탈수록 오히려 적자가 쌓이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었으며 이는 곧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 조선소가 건조한 배는 초기 도입 비용이 중국보다 10%에서 20%가량 비싸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절감되는 연료비와 유지보수비는 그 차액을 몇 배나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카타르는 막대한 수업료를 지불한 끝에 결국 한국의 기술력이 본인들의 수익을 지켜줄 유일한 탈출구이자 가장 확실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슈퍼을이라 불리는 카타르가 한국 조선소를 다시 찾는 것은 단순한 도움의 요청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본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투자입니다. 고도의 정밀 기술이 집약된 선박은 단순한 운송 수단을 넘어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진가를 증명하는 진정한 경제적 자산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롭게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선박을 구매하는 행위가 단순히 물건을 사는 소비가 아니라 장기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고 입을 모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업이 보유한 독보적인 기술력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강력한 경쟁 우위를 점하며 전 세계 자본가들이 앞다투어 한국으로 몰려들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저렴한 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며 선주들의 지갑을 갉아먹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단순히 싼 것을 찾는 시대가 저물고 최고의 성능과 효율을 보장하는 프리미엄 시장의 가치가 더욱 견고해지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 조선업은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과 저가 수주 전략을 앞세워 한국의 턱 밑까지 추격하며 전 세계 선박 시장의 물량을 무섭게 빨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점유율 뒤에는 기초 설계 능력의 부족과 조립 품질의 불균형이라는 치명적인 기술적 결함들이 골마 터지기 직전의 시한폭탄처럼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대표적인 조선소인 후동중화조선에서 건조한 LNG선이 운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세계 조선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산 선박에 신뢰돼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혔으며 단순한 기계적 결함을 넘어 핵심 원천 기술의 부재가 가져올 수 있는 재앙적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LNG선은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유지하며 가스를 안전하게 운송해야 하는 움직이는 극저온 창고와 같아서 아주 미세한 틈이나 설계의 오차조차도 대형 폭발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은 단순한 구조의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에서는 어느 정도 통할지 몰라도 고도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가스선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달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국 조선소들이 수주한 선박의 납기를 맞추지 못하거나 인도 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적절한 기술적 대응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선주들에게 막대한 영업 손실과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결국 한번 돌아선 선주들의 마음을 다시 잡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냉혹한 평가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성비를 앞세웠던 중국의 전략은 품질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벽에 부딪혀 무너지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해운사들이 다시 한국으로 눈을 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겉모양은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을지 몰라도 배의 심장인 엔진과 화물창을 제어하는 핵심 소프트웨어 역량에서 발생하는 격차는 단기간에 자본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최근의 결함 데이터들은 중국산 선박의 사고율이 한국산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보험료 인상과 중고 선가 하락이라는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주들 입장에서 중국산 배는 당장의 지출을 줄여주는 달콤한 유혹이었을지 모르나 결과적으로는 자산 가치를 훼손하는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조선업의 한계는 단순한 기술력의 차이를 넘어 산업을 대하는 철학과 숙련된 인적 자원의 부재에서 기인하며 이는 한국 조선업이 가진 견고한 생태계와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는 지금 가성비라는 이름 아래 감춰졌던 부실의 실체가 드러나고 진짜 실력을 가진 자만이 살아남는 냉정한 시장의 심판이 진행되는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소가 세계 1위를 굳건히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완벽하게 견뎌내는 화물창 밀폐 기술인 멤브레인 방식에 있습니다. 이 기술은 가스가 액체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핵심으로 아주 작은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함이 요구되는 분야이기에 한국의 독보적인 설계 역량이 현장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동안 해외 기술에 의존하며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왔던 과거를 넘어 최근에는 한국형 화물창인 KC2를 상용화하며 기술 독립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배를 만들게 되면 수익성은 비약적으로 상승하며 전 세계 선주들에게 한국 조선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26년부터 더욱 강화되는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는 한국 조선업의 위기가 아닌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는 이미 그 해답을 현장에서 찾았습니다. 암모니아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혼소 엔진 기술은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며 환경보호와 경제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초격차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울산과 거제의 조선소 현장에서는 숙련공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 용접과 인공지능 설계 시스템이 도입되어 스마트 조선소로의 화려한 변신을 매일같이 꾀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철판을 자르고 붙이는 거친 공정마다 정밀한 로봇의 손길이 직접 닿으면서 인간의 실수를 최소화하고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공정 개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박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 기술에서도 한국은 세계 최고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고압 가스 분사 엔진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 엔진은 연료 효율을 극대화하면서도 오염물질 배출은 최소화하기 때문에 환경 규제에 민감한 글로벌 선주들이 가장 먼저 찾는 필수 사양으로 이미 자리를 굳혔습니다. 바다 위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자율 운항 기술 역시 한국 조선업이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공을 들이는 핵심 분야이며 대형 선박이 스스로 최적의 항로를 찾아가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인공지능이 조류와 풍속을 분석해 연료 소모를 최소화하는 항로를 제안하면 배는 가장 경제적인 방식으로 5대양 6대주를 가로지르며 수익을 창출하는 똑똑한 자산으로 변모합니다. 화물창 내부의 미세한 가스 누출까지 감지하는 센서 기술과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디지털 트윈 시스템은 한국 선박의 안전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결합은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제조의 영역을 넘어 선박의 전 생애 주기를 관리하는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조선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선체를 조립하는 도크 안에서는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적용되어 수만 개의 부품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되며 이는 물류 정체를 해소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공정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물 흐르듯 이어지면서 건조 기간은 획기적으로 단축되었고 이는 곧 조선소의 회전율을 높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마법 같은 원동력이 됩니다. 친환경 연료를 저장하는 탱크의 특수 합금 기술 또한
한국이 가진 숨은 저력 중 하나로 극한의 냉기와 압력을 견디면서도 무게는 가볍게 유지하는 첨단 소재 공학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소재의 혁신은 선박의 무게를 줄여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게 해주며 선주들에게는 더 높은 운임 수입을 보장하는 최고의 선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결국 K조선이 보여주는 초격차 기술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선체뿐만 아니라 그 속에 흐르는 정밀한 소프트웨어와 첨단 공학의 완벽한 조화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며 매달리는 이유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바다 위에서 불을 창출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을 우리가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술의 격차는 따라잡기 힘든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한국 조선업은 단순한 제조업의 틀을 벗어나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첨단 기술 산업으로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의 조선업 패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전 세계에 공표하는 선언과도 같으며 우리 조선업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확실한 등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조선 3사의 수주 잔량은 이미 3년에서 4년치 물량이 모두 차 있는 상태이며 이제는 조선소가 선박의 가격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판매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밀려드는 주문 속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사업만을 골라 수주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조선사들의 영업이익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HD현대는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선박의 심장인 엔진 기술까지 내재화하며 원가 경쟁력과 품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움켜쥐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직 계열화를 통해 부품 조달부터 최종 조립까지 물 흐르듯 이어지는 공정 시스템은 글로벌 경쟁사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진입장벽을 구축하며 시장을 선도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한화오션은 특수선 분야의 강력한 경쟁력과 LNG 운반선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방산과 민수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전방위적인 성장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의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시장의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으며 이는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게 만드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중입니다. 삼성중공업은 바다 위의 가스 공장이라 불리는 FLNG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발휘하며 전 세계에서 발주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사실상 독점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는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된 결정체로 삼성중공업의 설계 역량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가장 신뢰하는 표준으로 자리매김하며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선 3사의 약진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성장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관련 부품과 기자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도 이어집니다. 선박 한 대를 만들기 위해 수만 개의 부품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우리 사회에 고용을 창출하고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글로벌 에너지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에 한국 조선업이 만들어내는 고성능 LNG선은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잇는 혈관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안전하고 빠르게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을 독점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국제 정치 지형에서 한국이 가진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높여주는 전략적인 가치까지 지니게 됩니다. 과거의 불황기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견뎌낸 조선사들은 이제 탄탄해진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미래 기술 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며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의 슈퍼사이클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기술의 씨앗을 뿌려온 자들이 누리는 정당한 수확의 계절입니다. 성화가 상승함에 따라 조선사들의 현금 흐름은 비약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곧 배당 확대나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이어져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제조기업을 넘어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하는 조선사들의 모습은 주식시장에서도 새로운 주도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며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읍니다.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질적 승부수를 던진 한국 조선업의 선택은 결국 옳았음이 증명되었고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산 배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3년 뒤의 미래 실적이 이미 수주장으로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변동성이 큰 경제 상황 속에서도 조선업이 가진 가장 강력한 매력이자 투자 포인트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도크가 꽉 차서 더 이상 배를 지을 공간이 없다는 즐거운 비명은 한국 조선업이 다시 한번 황금기를 맞이했음을 알리는 가장 명확한 신호탄이자 경제 부활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국가의 핵심 산업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역동적이고 감동적인 경제 드라마의 주인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 조선업이 보여주는 이 놀라운 회복 탄력성은 우리 기업들이 가진 저력과 기술에 대한 집념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의 슈퍼사이클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다가올 미래의 바다는 한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만든 배들이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조선업의 불황이 깊었던 지난 2010년대 중반 거제 고현항과 울산 동구의 거리는 한낮에도 적막감이 감돌며 지역 경제의 몰락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문을 닫은 상가들과 텅 빈 원룸촌은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던 거대한 심장이 서서히 멈춰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던 우리 산업계의 아픈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찾아온 슈퍼사이클의 훈풍은 멈춰섰던 거대 도시들을 깨우고 있으며 해질녘 퇴근하는 노동자들의 행렬이 거리를 가득 메우며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텅 비어있던 식당마다 예약 손님이 넘쳐나고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상점의 불빛들은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봄을 맞이한 지역 경제의 뜨거운 생명력을 증명하는 반가운 신호입니다. 현장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유입된 외국인 전문 인력들은 지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로 인해 침체되었던 원룸촌과 주변 부동산 시장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소비가 살아나면서 거제와 울산의 골목 상권은 다시금 웃음을 되찾았고 이는 단순한 지표의 상승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온기는 대형 조선소뿐만 아니라 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보냉제와 밸브 등을 공급하는 기자재 업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어 수년간 적재 허덕이던 기업들의 실적이 턴어라운드하고 있습니다. 낙수 효과가 선명하게 나타나며 하청 생태계 전반에 돈이 돌기 시작했고 이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허리가 다시금 단단해지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조선업의 부활은 단순히 배 몇 척을 더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토의 남단에서 시작된 경제의 온기가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가는 거대한 흐름의 시작입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망치 소리와 용접 불꽃의 향연은 우리 경제가 아직 건재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이를 발판 삼아 지역 사회는 더 높은 비상을 꿈꾸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주 공시가 뜨기만 하면 주가가 급등하던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단순히 수주량에만 집착하여 일희일비하는 단기적인 투자 방식은 더 이상 시장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조선업은 양적인 팽창보다 질적인 성장이 중요한 시기이기에 우리는 수주장호의 규모보다는 그 배를 만들어 남길 수 있는 실질적인 수익성과 성화 상승폭에 집중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핵심 지표는 조선사가 제값을 받고 배를 팔고 있는지와 치솟는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이익을 보존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매출이 아무리 늘어도 내부의 비용 관리가 실패한다면 주주의 몫으로 돌아올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경영진의 공정 효율화 전략을 꼼꼼하게 살피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이제 조선주를 과거의 낡은 굴뚝산업이나 단순한 제조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중심에 서 있는 거대한 인프라주로 재해석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LNG에서 수소와 암모니아로 이어지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이를 운송할 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우리 조선사들은 에너지 시장에 강력한 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기업과도 같습니다. 개인의 자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도 조선업의 장기 우상향 가능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기술력의 가치에 베팅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 조선업이 차지하는 전략적 가치는 갈수록 높아질 것이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든든한 안전장치가 되어줄 것입니다. 결국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은 거친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선박처럼 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과 기술 격차를 믿고 긴 호흡으로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인내심에 있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이 거대한 슈퍼사이클이 여러분의 지갑에 실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냉철한 데이터 분석과 뜨거운 통찰력을 결합한 전략적인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순간입니다. 화려한 수주 실적 뒤에는 우리 조선업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차디찬 현실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은 현장을 지킬 젊은 숙련공들의 부재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의 정수가 다음 세대로 온전히 전수되지 못한다면
지금의 찬란한 영광은 한여름밤의 꿈처럼 허망하게 사라질지도 모르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막대한 자본력을 무기로 한국의 핵심 설계 인력들을 파격적인 연봉으로 유혹하며 우리의 기술 주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며 이는 산업의 뿌리를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인재 유출은 곧 국가 경쟁력의 상실과 직결되기에 기업과 정부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연구 환경 개선과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만 합니다. 힘들고 위험하다는 과거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조선소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스마트 팩토리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 강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하던 위험한 작업을 기계가 대신하게 함으로써 젊은 인재들이 다시금 조선소로 돌아오게 만드는 혁신적인 근로 환경의 변화가 지금 이 순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조선소에 쏟아붓는 천문학적인 보조금 공세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양적인 물량 공세가 아닌 질적인 승부수로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아야 합니다. 단순히 크고 웅장한 배를 만드는 것을 넘어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정밀한 제어 기술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독보적인 노하우만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엔 추격을 뿌리칠 유일한 대안입니다. 하청 구조의 고질적인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숙련된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현장의 땀방울이 가치를 인정받고 기술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때 비로소 K조선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구가하며 세계 정상의 자리를 더욱 공고히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숙제들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온 우리 기업들의 저력을 믿기에 이번 인력난과 기술 유출의 파고 역시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위기를 직시하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조선업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여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기술 강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미래 경쟁력의 핵심은 사람에게 있으며 우수한 인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술의 대물림이 끊기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와 기업의 과감한 투자가 병행될 때 우리 조선업의 엔진은 멈추지 않고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고동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더불어 상생의 노사 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은 한국 조선업이 글로벌 리더로서 존경받는 토대가 될 것이며 이는 곧 장기적인 수익성 확보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눈앞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다가올 위기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지혜를 모은다면 우리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무적의 조선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타르가 보낸 긴급한 구조 신호는 단순히 배를 빨리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넘어 전 세계 에너지 안보 체계 속에서 한국 조선업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기술 주권이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 목격했으며 이를 지속하기 위해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율을 높여 외화 유출을 막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LNG선 한 척을 만들 때마다 프랑스 GTT세 지불하는 수백억 원의 로열티는 우리 조선업의 수익성을 갉아먹는 고질적인 문제이기에 한국형 화물창의 완전한 독립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수권 사업입니다. 원천 기술을 확보하여 로열티 유출을 막는다면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이며 이는 다시 연구개발로 이어지는 강력한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개인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LNG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LNG 브릿지 전략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반영해야 합니다.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 수요는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거대한 흐름이기에 일시적인 주가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산업의 장기적인 우상향 가능성에 주목하는 해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조선업을 단순히 사양산업으로 치부하던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첨단 기술과 제조가 결합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여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교육기관이 삼각 편대를 이루어 우수한 설계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 생태계를 보호할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의미의 해양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LNG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암모니아와 수소 추진선 같은 차세대 선박 기술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말아야 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는 퍼스트 무버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미래 시장은 준비된 자의 몫이며 우리가 지금 뿌리는 기술의 씨앗들이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가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거대 자본의 흐름이 결국 기술력이 검증된 곳으로 모인다는 단순한 진리를 카타르의 사례가 증명했듯이 우리 역시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 조선업이 에너지 패권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국가 경제의 체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개별 기업들은 수주 성과에 도취하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경영을 통해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 대비하고 협력사들과의 상생을 통해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때 우리 조선업의 찬란한 전성기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대대손손 이어질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기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강력한 추진력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최종 결론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찾아오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그 위기가 곧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으며 이제 그 배움을 실천으로 옮겨 더 큰 승리를 쟁취할 시간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단순한 매매의 시대는 가고 이제는 제대로 된 가치를 지닌 하나를 선택해 오래도록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진짜 실력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카타르가 6조 원의 손실 가능성을 무릅쓰고 결국 한국의 손을 다시 잡은 것은 품질에 대한 타협 없는 집념만이 가장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경제적 진리를 전 세계에 공표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이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땀방울과 눈물로 일궈낸 독보적인 기술력은 마침내 거친 풍랑을 이겨내고 전 세계 선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매력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카타르의 선택이 증명한 것은 단순히 한국 배가 우수하다는 사실을 넘어 대한민국과의 파트너십이 곧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성공과 직결된다는 강력한 신뢰의 증표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10년의 시련을 밑거름 삼아 써내려갈 대한민국 조선업의 제2의 전성기를 떨리는 가슴으로 응원하며 그 중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수많은 노동자와 기업가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기술이 자본을 압도하고 실력이 모든 편견을 잠재우는 이 위대한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막을 올렸으며 그 끝에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진정한 해양 강국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